네, BMW 얘기 또 해야 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BMW 코리아 사장이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30건이 넘는 BMW 화재에 대한 사과와 또 원인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건데요. 논란이 있었죠. 소프트웨어 원인이 아니다. 최대한 빨리 수습하겠다. 그랬는데 속 시원한 건 사실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BMW 차량 화재 발생을 알고 이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까지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늑장 리콜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법무법인 가율의 양지열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사과를 한 거면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많이 늦었다고 봐야겠죠. 많이 늦었죠. 예, BMW 소비자들 사이에서 정말 씁쓸한 농담처럼 일일 일불이라는 그런 얘기까지 존담합니다. 일일 일불, 예, 새로운 별명이 붙었군요. 날마다 화재 소식이 전해 들어오기 때문에 불안해서 도저히 차량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사실 BMW 측에서 파악하기로는 2015년부터 화재가 있었다, 내지는 2016년경에도 본격적인 화재가 있었다라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사과가 이루어졌다는 게 참 많이 늦었죠. 어제 사과 내용 상당히 원론적인 내용이었어요. 죄송하다, 빨리 수습하겠다. 자, 그런데 정작 제일 중요한 게 이게 화재 원인 아니겠습니까? 지금 BMW 코리아 측에서 내놓은 화재 원인은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일단 EGR이라고 하는 부품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기존에 이미 밝혔고 어제도 그 부분을 번복하진 않았어요. 특히 이 EGR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저는 어찌 보면 이걸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큰 의미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EGR은 현재 국산 부품 회사에서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립하는 BMW 전체 차 중에서 이 국산 부품에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문제 소지가 국한될 수가 있는 거고 소프트웨어는 BMW 본사에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만약에 소프트웨어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에 전 세계 BMW 전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BMW 코리아 회장이 인정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저런 어떤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어떤 해명을 한 거죠. 거기에 또 이렇게 디테일이 그런 부분이 또 숨어 있군요. 자, 자세한 화재 원인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 시점에서 저희가 전문가를 좀 연결해서 원인에 대해서 더 깊이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보셨죠? 회견. 네, 얘기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EGR 때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본에는 결국 이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에 있다는 건데 일단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예전에 주장하고 똑같다는 뜻이죠. 자동차 부품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EGR의 구성품이 EGR 쿨러가 이 냉각수가 누수가 돼서 그게 원인이 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결국은 제가 얘기하는 것도 뭐냐면 하드웨어도 조사를 하는데 이거를 움직이는 거는 사람의 머리에 해당되는 ECU, 다시 말하면 이 두뇌에다가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심어서 EGR에다가 명령을 내리는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두 개를 같이 조사하자는 거거든요. 두 개를 같이 조사하면은 명명백백하게 얘기가 나오는데 굳이 하드웨어만 조사를 하자라는 게 자꾸 주장하는 게 좀 찜찜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리콜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원인이 나와야지 그 대책이 나오는 건데 이 원인이 애매모호한 게 많고요. 의구심을 가질 만한 게 굉장히 많다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EGR 쿨러 자체는 글로벌 BMW 모든 차량에 들어가는 같은 부품, 같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겁니다. 이런 똑같은 부품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는 그렇게 화재가 많지 않은데 국내에만 집중이 돼 있는데 집중된 빈도수가 너무 많다는 건데 그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그 차이점에 대한 명백한 부분들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부품 자체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제 EGR 얘기를 하니까 시청자들이나 소비자들이 좀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거 헷갈릴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우리말로 해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배출가스가 이 연소가 돼서 나올 때는 900도, 8,900도 되는 굉장히 뜨거운 이 연기거든요. 이 가스를 일부 식혀가지고 흡기 쪽, 연소하기 전에 흡기 쪽에 섞어서 엔진 속에다 집어넣으면은 이 엔진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였었는데 그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 산화물을 저감시키는 질소 산화물 저감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입되는 배기가스를 얼마큼 조절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질소 산화물 저감이 완전히 틀려지는 거기 때문에 역시 이제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이 질소 산업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EGR 자체를 무리하게 동작시킬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EGR은 바로 그러한 환경적인 장치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장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더 황당한 부분은 안전진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제 네. 와서 BMW 코리아 측에서는 정비사 실수다라고 지금 한정짓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납득이 당연히 가지는 않습니다. 예.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화재를 발생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역시 그런 식으로 한 건 더 생기면 또 운전자 정비사 실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그러게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 신뢰성 측면에서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고요. 냉각수 누수로 인한 에틸렌 글리콜이라는 원료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자체로만은 4,500cc까지 올려도 화재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일이나 이런 찌꺼기가 들어가서 조건이 맞아야지만 화재가 생긴다는 건데 그 부분도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고요. 다시 말하면은 냉각수가 누수가 된다는 얘기는 이 쿨러에서 누수가 된다는 얘기를 발표했는데 이 쿨러 자체가 불량이 아닌 상태에서 누수가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조건이 작용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하던 일보다도 EGR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훨씬 더 질소 산업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일을 두세 배 늘려서 일한다면은 이 EGR 자체가 냉각이 안 되고 과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EGR이 정상적인 부품인데 일 자체를 두세 배 가중시켜서 이 EGR 자체가 과열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조사해야지만 정확한 원인이 나올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반쪽인 부품만 주장하는 것은 좀 납득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정부의 어떤 원인 조사 역할이 더 중요함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어제도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 화재가 발생하기 앞서 전조 증상이 있다. 뭐 경고등이 들어오거나 출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속도를 줄여서 안전한 장소에 차량을 주차해야 된다. 뭐 네. 이런 식의 이제 이걸 예방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비상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모르겠지만 공고상 뭐 응당 맞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글쎄요. 수천만 원짜리 차를 산 소비자들이 듣기에 한편으로 좀 허탈할 것 같기도 하고요. 공고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말은 발언을 안 하는 게 좋을 듯한 내용을 한 건데요. 네. 사실 이게 냄새가 나거나 이 밟았을 때 차가 안 나간다 그러면 이미 차가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뜻입니다. 화재가 시작됐다는 뜻이거든요. 운전자가 할 수 있는 조치 방법이 아니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전조 현상이 생기게 되면 1, 2분 내로 바로 불이 붙는다는 뜻이, 불이 이미 붙어서 화재가 확산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은 바로 이런 화재는 즉시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운전자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말 자체는 이미 화재가 시작됐다고 말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왜 다른 나라 BMW는 괜찮고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이 BMW 차량에서 화재가 나는지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교수님은 보고 계십니까?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이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백한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독 많이 발생을 하는데 발생할 정도도 너무 많다는 뜻이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은 분명히 다른 나라와 틀리게 우리나라에 다른 시스템이 적용됐다고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이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매핑, 즉 소프트웨어를 함께 정부가 조사해야지 정확한 원인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품은 똑같은 부품, 똑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부품인데 우리만 예를 들어서 10배 이상의 화재 빈도수가 올라간다라는 뜻은 여기에 적용된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촉구하는 것은 바로 이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은 이거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를 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몇 년 전에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가 생겼을 때 적용되는 차종이 바로 이 차종이고요. 네. 4개월 전에 환경부에서 조사한 차종도 바로 이 차종이기 때문에 모든 게 겹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이 질소 산업을 저감 장치에 대한 조사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모든 수입사들이 들어올 때 이 부분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부분들이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를 몇 번 업데이트, 변경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을 조사하게 되면은 지금의 이 화재의 원인과 연결된 고리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토부가 조사를 하면서도 환경부의 노하우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두 부서가 같이 한다면은 훨씬 더 빨리 원인이 나오고
대책이 10개월이 아니라 2, 3개월 내로 분명히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림대 김필수 교수와 전화 연결해 봤습니다.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거 이어가 보도록 하죠, 변호사님. 이게 앞서 원인을 밝히려는 실험까지 했다라는 그러게요, 거 예. 아닙니까? 확실히 늑장 리콜 아니냐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알고 있었으면서도 화재가 있는지 실험을 했었고 근데 못 밝혔다라면 이거는 상식적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판매를 중단하고 운행을 중단을 했었어야죠. 네. 그러니까 리콜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조치들, 원인 규명을 정확히 못했더라도 사고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인데도 물론 이건 아직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정도로 인지하고 있었고 문제를 밝혀내지 못했고 문제를 계속해서 자기들도 연구를 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판매를 계속 운행을 계속했다라면 이거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원인 규명이 된 이후에 뭔가 책임을 물을 소지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뭐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BMW 코리아가 좀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다라는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시각이 굉장히 많은데, 네. 자 그러면은 사실 개인이 어떤 뭐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라고 하면 정부 차원에서 좀 중대기업을 만든 기업에게 뭐 페널티를 준다라거나 다른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만약에 리콜을 제대로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뭐 매출액 대비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정도밖에는 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이 어떤 그 대안을 만들어 놓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개인들이 나서서 각자 구제를 받을 수가 없고 지적하신 것처럼 집단 소송도 인정이 안 되니까 네. 누구 하나 구제를 받아도 다른 사람들은 또 별도 소송을 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체계예요. 네. 그나마 정부는 이번에 국토부에서 한 10개월 정도 운행을 좀 자제해달라는 공고를 내놓은 거 이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개인의 소송의 과정에서 조금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개인이 그냥 내가 막연하게 불안해서 차를 그만 탔어요라고 법원에 얘기를 하는 것과 네. 정부에서조차도 10개월 정도 이 운행 중단을 권고할 정도의 상황이었다. 그러면 나는 10개월 정도 최소한 내 차가 이상이 없을 때까지 차를 사용을 못했다라는 정도의 그렇죠. 손해배상 청구의 기반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약간 좀 법체계 이전 내에서라도 국토부가 조금 더 과감한 어떤 조치들, 특히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는 게 한번 사례를 만들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정치권에서 이번 BMW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그러게요. 다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죠. 오늘 양지열 변호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